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보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뭔가? 아니요, 이번에는 좀 시장 대응하느라.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따로 안 내려가고. 연휴 때 저 차단하셨나요? 네? 제 체링이가 울고 있는데 연휴 때 저 차단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뒤늦게 갔다 왔어요. 완전 뒤늦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안 가고 네. 뒤늦게 갔다 왔어요. 좀 주말 이용해가지고. 이번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연휴 때는 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컸었거든요. 연휴 전날, 그다음 설날, 당일날도. 그래서 그때는 좀 시장 좀 보고 뒤에 갔습니다. 지지바짜님이 바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반등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따 저희가 차트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루비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약속의 화요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도 네, 오늘 이 트럼프가 통화를 잘 해서 내일은 반등하는 화요일이었으면 좋겠네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화요일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역대급 화요일이 어제가 역대급 네. 폭락이었어가지고 오늘도 역대급 폭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차트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코인 가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이거 밈코인 같은데 7,400% 오른 거 보고 도대체 이런 애들은 뭔지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나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일단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다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도미넌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대로 빠졌었는데 다시 10%대로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8% 정도 올라서 10만 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15% 상승하면서 2,8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인데요. 그렇지만 이 하락폭에 비해서 뭔가 이더리움의 회복폭은 크지 않다라는 시선이 더 많고요. XRP 같은 경우는 30% 상승하면서 2.7달러가 됐습니다. 어제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매번 이런 생각만 드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16% 올라서 218달러를 지금 회복을 하고 거래 중이고요. 도지코인도 22.7% 상승했고요. 카르다노는 31% 회복을 했습니다. 체링이도 22% 회복을 했고요. 전부 다 확실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몸집이 가벼운 친구들일수록 조금 더 회복폭이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백악관에서죠. 사진 한 장을 게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부 펀드의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약간 친암호화폐 인물이어서 이게 행정부가 얼마나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부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고 왼쪽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세 사람 모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굉장히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 펀드 설립 행정명령 서명식에 상무부 장관이 함께한 사실, 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함께한 사실이 좀 많은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국부 펀드는 경제 안정화, 세대 간 저축, 또 인프라 개발 등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국부 펀드를 활용해서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86,002달러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4억 2,200만 달러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나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뭔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래도 승재님은 조금 아까 다르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 관점은 조금 이따 들어보고 이더리움이 지난주 최고점에서 40% 가까이 하락한 후에 상대적으로 현재 회복세가 좀 약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도 28% 감소하면서 이 선물 거래자들이 그간 청산됐다는 거 그리고 포지션을 그러면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더리움이 새로운 일간 및 주간 저점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격 회복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도 좀 잠잠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관심도 잃으면 이더리움은 보통은 이렇게 빠지면 재단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재님의 관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시죠. 얼마까지 반등할까요? 900억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시는데 비트코인 900억.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일단은 어제가 진짜 좀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에 또 추가 하락이 어제 당시에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어제 간밤부터 해가지고 새벽 중에 반등을 좀 크게 해줘서 좀 위험한 그런 시점은 좀 지나갔다. 왜냐면은 사실 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89,000달러의 저점을 좀 위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89,000달러가 사실 깨졌었으면 이탈이 됐으면 좀 더 추가 하락으로 봤어야 됐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보고 계신 7만 달러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다행히도 89,000달러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이게 좀 매우 긍정적이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7만 달러 가능성은 이제 다시 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게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은 장기 평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다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시 상황에는. 왜냐하면은 이미 일봉 이평선을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이탈하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데드캣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7만 달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V자 반등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 마감 형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마감이 돼서 뭐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추가 상승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일봉 마감 패턴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지난주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시장에 조금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것도 비트코인이 반등 가능성을 조금 보였기는 했는데 동시에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자리였나요?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탈되면은 이탈될 수 있는 자리여서.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난주 연휴에 반등이 나왔었고 10만 5천 달러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만 5천 달러 위로 종가를 마감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서 종가를 지어야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실패를 했다. 그래도 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요 정도의 이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쵸. 너무 뜬금없이 주말에 관세 이슈가 발생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도 지금 다시 중요해진 거는 10만 5천 달러 위로 일봉 종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게 좀 키포인트 같고, 만약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서 금주 중으로 이제 다음 주 주봉 마감 전까지 10만 5천 달러 위로 일봉 종가를 성공하게 되면, 요거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거의 한 2달 정도, 거의 이제 3달 차에 접어 들어가는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3달 가까이 이제 3달로 접어드는 기간 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 왜 머물고 있냐면은 그동안 강세가 너무 짙게 나왔죠. 그렇죠? 가속 추세가 형성이 됐고 당연히 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을 거예요. 과열된 지표들. 그러니까 이런 과열되었던 지표들을 해소하기 위함의 그런 재정비 기간, 그렇죠. 그런 추세도 있고 그게 이제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이런 하락 채널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횡보의 형태는 조금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자칫하면은 이 쌍고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쌍봉 형태. 그래서 이번에 89,000달러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89,000달러 이탈이 됐으면 이 쌍봉 패턴이 컨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켜줘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회를 살린 이상 10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이 쌍봉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다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주봉 마감 전까지 105,000달러 돌파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못한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까지도 한번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시 또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나와서 89,000달러가 이탈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지금 그려놓으신 빨간 것과 네. 파란 이 구덩이 같은 건 뭐예요? 그냥 여기서 반등이 반등의 나올 것 같다? 유력한 이제 반등의 지점인 건데, 일단은 89,000달러 위에서 반등이 이번에 나왔던 거고, 만약에 요 89,000달러 아래 이제 파란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그때는 반등에서 반드시 물량을 좀 정리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가 아직 중국과의 통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네, 그쵸.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예전부터 항상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그렇고 계속 이슈됐던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장기적으로까지는 갈 거는 좀 적어 보이고, 좀 단기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좋던 나쁘던 네. 그런 걸 떠나서 이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테더 도미넌스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는 3.8%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8%를 이탈을 해야만 비트코인이 비로소 좀 다시 강한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다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3.8%를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105,000달러 돌파가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에 다시 3.8%를 결과적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한 반등으로 연결됐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이 꼬리가 거의 5%에 네, 5% 가까이 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근데 이 5% 가까이 간 지점은 딱 요 지점인 거거든요. 과거 이제 이 매물대 딱 하단 매물대 지점이에요.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요 과거에 이 하단 매물대를 만약에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마감이 됐으면 이 하단 매물대 물량을 해소한다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이번에 꼬리가 굉장히 길죠. 윗꼬리가. 그만큼 이제 저항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서 사실상 일봉 종가 자체도 4.5% 이하로 다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또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요번에는 진짜 3.8%를 다시 좀 이탈을 해야죠. 3.8%를 이탈을 해야만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요런 부분들이 이탈이 되면서 크게 빠지면서 비트코인은 또 급등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3.8%를 이탈한 게 좀 꽤나 과거네요. 그쵸. 지금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에게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작년에도 이 3.8%에서 반등이 나왔던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이 지난해 이제 3월경이에요. 3월 중순경.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난해 3월 중순경부터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다 형성하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해 뭐 3월, 4월부터 여름,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막바지까지 계속 하락이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시기를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3.8%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3.8%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나는 장기 물량의 비중을 좀 더 확실히 높이겠다. 높이는 그런 기준으로 두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 테더 도미넌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